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상경이고요. 시대인재 5기에서 1년 동안 공부한 후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제가 20년도 말에 그때 다시 해보기로 결심하였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중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도 되고 제가 다니던 학과가 과연 제 적성에 맞는지가 가장 의심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고 또 실제로도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의과 대학에 진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막막하긴 했지만 군 전역 후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할 수 있겠다는 제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역 시절에 시대인재가 학원을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갓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좋았단 말을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시대인재를 가서 공부를 해야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대인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입시 공부가 너무나도 오랜만이고 그 선생님들의 수업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들었습니다. 학원 생활 초창기 때에는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개념과 그리고 문제풀이 방식들을 기출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는 방식으로 또는 시대에서 나눠주는 자료에 적용을 시켜보는 방식으로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제 시대인재의 꽃이라 불리는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정규 수업으로 깔리면서 전반기랑 느낌이 되게 다르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또 자료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되게 벅차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 양이. 그래서 이 6평과 9평 사이에는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든 시기긴 했습니다. 제가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렇게 9평까지 버티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9평이 성적이 6평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그때 생각이 든 거는 기분이 좋다보다 불안함이 좀 더 커졌습니다. 9평을 너무 잘 봐서 수능을 마감하면 어떡하지? 내 스스로가 해이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쓸데없는 고민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수능 좀 직전에 슬럼프가 온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10월 달에 수학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보통 못 봐도 80점 후반대, 잘 보면 96, 100 이렇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점수가 70점대까지 떨어지고 80점 중반 그 일상으로 안 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가장 믿었던 수학 선생님인 정재일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구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지금까지 너무 잘된 공부를 해왔다. 그런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다. 그 집중력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너가 수능날에 진짜 집중 안 할 것 같으냐? 라는 말을 듣고 하던 대로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그냥 수학 문제를 주구장창 풀었습니다. 슬럼프라 생각하지 않기로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수능 직전에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자기 전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수능 만점을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자가체면을 계속 걸어줬던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날의 멘탈이 나갔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바로 6평을 보기 한 달 전인 5월 8일이었어요. 일정을 마치고 집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몸이 넘어가는 걸 느꼈고 눈 떠보니 그냥 바닥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왼쪽 무릎을 아예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래도 학원은 근데 가야 되니까 일단 학원은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의자에 앉는 게 불가능했었어요. 중간에 공강이었던 점심시간과 그 시간 사이에 정형외과를 갔더니 이거는 후방 십자인대가 나간 것 같다. MRI를 찍어본 결과 진짜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절망을 하긴 했는데 머리만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하나로 그냥 그것도 최대한 긍정적이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국어를 공부할 때 기출을 최우선 교재로 삼았었습니다. 2월 커리큘럼 시작하기 전에도 기출을 한 번 더 돌려온 상태였지만 꼭 저만의 방식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해주는 방식으로 기출 분석을 다시 시작했어요. 기출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8대 2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출과 사설의 비율이. 그리고 시대인재 컨텐츠 중에서 아침 15분 동안 제공을 해주는 상상내미와 엑셀러레이터가 있었는데 그 두 자료를 정말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국어 공부에 도움이 또 됐던 것은 서바이벌 기간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
하면서 저만의 루틴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뒤에 선택 과목을 빠르게 10분 동안 풀고 그 앞에 있는 문학을 20분, 독서를 40분 이렇게 같이 조금은 타이트하게 저만의 루틴을 짜서 실전을 보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 루틴대로 한 결과 수능 날에 조금씩 시간이 밀렸어도 크게 당황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질이지만 후반에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 3분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을 다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풀었던 문제라도 또는 모르는 문제들은 정재일 선생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함으로써 수학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정말 많은 실전 모의고사들을 시대인재 자료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자료들도 뽑아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최악 과목이었는데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를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그걸 이동할 때마다 한국어를 조그맣게 손으로 가리고 외우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 같은 경우에는 빈 노트에다가 옆에 개념서를 하나 펼쳐놓고 모든 개념들을 제가 수기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유전에 있는 개념을 지엽적인 것까지 누가 툭 건들면 딱 나올 수 있게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유전 문제의 스타일이 되게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변춘수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유전 논리들을 기출문제와 여러 시대 컨텐츠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생명을 보고 나서 오답노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아이패드를 활용하여서 거기에 제가 몰랐던 개념이나 아니면 처음 보는 유형들을 사진을 찍어서 스크랩을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수능 날까지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엽에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신혁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던 개념서에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지엽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엽들을 공부하면서 좀 더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도 수능 날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지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세웠던 수칙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학원에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말에 일찍 가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주말에 가는 시간을 앞당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이 안 좋지 않은 이상 주말에도 10시까지 이제 학원에 남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유였는데 하루라도 빠짐없이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면 제 스스로가 좀 불안해질 것 같아서 그런 수칙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수험표를 받고 바로 그냥 학원으로 등원을 했어요. 그 전날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수능 당일 날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능 전날의 제 기분은 사실 좀 더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 정도면 내일 수능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내가 볼 것들을 정리하고 가져갈 오답노트나 예열 문제들을 챙기는 것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스스로에게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쉬는 시간마다 볼 조그마한 페이퍼를 들고 왔었는데 과목별로 제 스스로 긴장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문구들을 적어갔는데 그게 실제로도 수능날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침까지도 그 전날의 기분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잘 보지 않을까? 그런 알 수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풀린 상태에서 국어 지문을 보았는데 독서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재앙이었어요.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문이 구성이 되었었고 지문을 읽었다가도 문제를 풀러 갔는데 답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는 진짜 이번 수능 망한 건가? 국어 보고 그냥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그렇게 나갈 거면 수능 준비를 아예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말을 강진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 듣고 그래 그냥 악착같이 끝까지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가채점표는 작성도 못하고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고사장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 마인드로 나가버리면 진짜 내 1년이 그냥 물거품이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바로 다음 시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시간은 정말 기억이 1도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풀었고 마지막 과탐 시간에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를 만큼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고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게 수능장을 나올 때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가장 강점이었다고 생각했던 국어에서 너무나도 크게 말아먹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말아먹은 게 뒤에 과목에 영향이 끼쳤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정말 못 본 줄 알고 어머니 앞에서 되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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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무도 모르는 게 수능인 것 같아요. 물론 운의 영역도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수능만큼 자신의 노력을 고지고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시험은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긴 해요. 시대인재로 오신다는 것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가능한 길은 아니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 도전을 끝내고 다음 도전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든 날이 오실 텐데 왜 이 길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했고 이 자리에 자기가 왜 앉아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나아갈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게 수험 생활을 최대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든 상황도 많이 생기시겠지만 그 상황조차 긍정적이게 보려고 노력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다 보면 그 1년이 마냥 불행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시대인재는 한편의 드라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여러 시련과 고통이 많으실 텐데 힘든 일들을 모두 극복해내시고 마지막에 본인들만의 소중한 엔딩을 맞이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 수험생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장편 드라마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대인재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제가 본방사수한 드라마 시대인재, 제 인생 드라마가 된 것 같아요. 저만의 드라마를 만들어준 시대인재 못 잊을 것 같아요.